네, 특허청 대변인실의 안규호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팽하. 오늘 왜 제가 팽하라고 인사를 드렸냐면은 요즘 그 EBS에서 팽수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건데요.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또 각종 화제를 또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팽수라는 이름으로 또 누군가가 상표 출원을 또 먼저 한 그러한 또 일이 있었는데 말이죠. 또 며칠 전에는 그 유튜브로 유명한 보겸 TV라는 그런 명칭으로 또 다른 사람이 또 상표 출원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내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왜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계속 일어나는지 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오늘 대변인실의 안규호 주무관님을 모셔서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팽수와 보겸 TV와 관련해서 상표권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EBS나 유튜버 보겸 씨가 아닌 제3자가 상표권을 출원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아니 그 다른 사람이라는 분들이 최초 사용자인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누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출원을 하게 됐나요?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을 통해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아마도 그 팽수와 보겸 TV의 상표권을 제3자가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상표를 출원했다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먼저 출원한 일반인이 팽수와 보겸 TV의 존재를 모르고 우연히 같은 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도 아직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먼저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면 향후에 자이언트 팽TV나 보겸TV에 연락을 해서 상표 이와 관련된 상표권을 사용하지 마라라고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상표를 사용하게 해줄 테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상표권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 또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3자가 상표권 그 획득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팽수와 보겸 TV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표법 제34조 1항에는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사례와 관계 있는 호를 말씀드리면 34조 1항 9호를 보시면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2호를 보시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두 호와 같이 같은 경우에 적용을 받아서 아마 제3자는 상표권 등록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자기 상표를 뺏기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상표인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등록이 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먼저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상표권을 가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특허청에 하루빨리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내시의 특허청입니다 해서 한번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상표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구청에 그 상호 등록만 하지 마시고 상호도 등록하시면은 동시에 상표도 저희 특허청에 같이 출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팽수나 이 보겸TV와 같이 특허청에 등록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좀 사용을 해온 그런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을 받으려고 출원을 했다고 하면 자,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조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제3자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자신이 만약에 이전부터 사용했던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출원이 되었을 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 공고가 난 2달 이내에는 이의 신청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보겸TV나 팽수 같은 거는 지금 출원만 돼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등록은 안 돼 있고 심사 중에 있는 거죠. 네, 좀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예를 들어 등록까지 예를 들어서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조치를 또 취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의 신청 기간을 놓쳐버리고 이미 상표 등록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특허 심판원에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법적 구제 수단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표 출원이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혼자서 혹시 어떻게 이래 출원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나 어떤 길라잡이 같은 게 있습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죠. 검색 사이트에 지식재산 탐구생활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해보셔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표권과 디자인권, 특허권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혹시나 스스로 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출원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44-8080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전화번호를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8080이 발명이거든요. 그렇군요. 1544-발명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식재산 그 탐구생활 이것뿐만 아니라 출원하기 전에 내가 출원하려는 그 상표를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은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여러분들 아시죠? 키프리스. 그것도 검색해 보는 것도 또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안교 주무관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펭수와 복염TV에 이어서 최근 가장 핫한 백종원 대표가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펭수와 복염TV도 우리 특허청과 함께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표 등록은 나의 아이가 생겼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출생신고다. 호적에 딱 올리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상표, 내가 만들어낸 메뉴를 등록하지 않으면 내게 아닙니다. 남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